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요, 마지막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이것만이 어쩌면은 유일한 해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결정적 한방 이런 게 지금 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나마도 약간의 이제 기대가 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요, 상하 양원 합동 그 의회 연설이 예고되고 있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3월 초에 할 것으로 처음에는 3월 4일로 예정이 됐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덜도 말고요, 약 한 10초 정도 혹은 20초 정도만 이야기해줘도 되는데요. 이제 과연 이게 나올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고요. 트럼프 측근들은 뭔가 지금 희망을 주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입장하고 똑같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한국은요, 한국의 애국 우파 자유 보수의 입장과 같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으니까 완전히 포기하기엔 이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그것과는 별개로 싸움을 하려면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 이슈를 갖고 싸워서 이기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딱 잡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영장 쇼핑한 것. 이거 하나가 이제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 되겠죠. 이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앞세워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쪽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박선언의 이제 메모 글씨, 내 글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입증하고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면은 마지막 그 재판하는 데 있었어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것이 여론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관련 지지율은 다 좋거든요. 딱 한 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대통령 탄핵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인용이 훨씬 높아요. 더 올라갔더라고요,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좋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좋고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여론조사만큼은 안 먹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을 내리고 새로운 걸 꾸리자라는 여론을 마치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처럼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뭐 많이 나왔습니다. 갤럽 MBS부터 해가지고 저 군소언론까지 전부 이제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체로 6대 4였었는데요. 요즘은 대통령을 직무복귀시키자, 탄핵하면 안 된 데가 30%대 중반으로 떨어져 있어요. 35, 36 여기까지 떨어져 있더라고. 이거 굉장히 나쁜 시그널입니다.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재판관들이 그것까지 따져가면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숫자를 본다고요. 분명히 참고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후반, 50% 초반까지 가 있는데 탄핵 인용하라. 거의 60% 이상. 탄핵 기각하라. 35%, 6%? 너무도 쉬운 결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 사이에 조금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러자면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 갖고 계속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그 두 가지, 그것이 가장 확정적이고 유의한 해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걸 갖고 과연 이슈 파이팅에 성공하느냐 이런 건데 말이죠. 자, 왼쪽에 있는 인물 다 아시죠? 신현준인데요. 신현준이가 태극기 앞에서 저렇게 이제 떡하니 포즈를 취했습니다. 요즘 좌파들은요, 태극기를 이용하더라고요. 태극기를 소품으로 이용하는 거지. 이재명 관련 재판을 하는데 가보세요. 태극기 들고 이재명 응원한다니까. 태극기 집회하고 다를 바 없는 모양을 취한다니까요, 저들이. 태극기는 우리 것이다. 니들 극우 것이 아니야. 우리 보수들 것이야.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신현준도 지금 화답을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나는 촛불인데 태극기를 사랑하는 촛불이다. 이런 식이죠.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원래 이들의 속성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런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자, 그 반면에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전국 중고교생 시국선언 아직 10대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번에 대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 근데 아직 규모가 작아요. 더 커져야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계약을 아직 안 했어요. 계약.
그리고 10대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마지막 동력이 이제 여기서 대폭발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재판관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관련 이 이슈, 이게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들춰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죠. 제가 앞서 말한 영장 쇼핑하고요. 홍장원의 그 문자와 함께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부각시킨다면 이 이슈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세 개. 단독 정치인과 비선 소통. 이 뉴스가 요즘에 최근에 새로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으면 빅3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이게 묻힌 이슈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 감사원 결과야 이렇게 밝혀졌다라는 것이 새삼 다시 크게 보도되면서 이건 난리 났습니다. 이건 너무도 불공정의 극치 아닙니까?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이 그야말로 이제 머리 뚜껑 열릴 일이에요. 이거는. 선관위 총장의 수상한 세컨드 폰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전에 개통해가지고 퇴직 후에도 무려 1년 8개월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요. 선관위가 요금을 물론 내주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반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비밀폰이 왜 필요합니까? 그걸로 정치인들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겁니다. 현역 정치인들하고. 선거 앞두고 특히 많이 했대요. 선거 앞두고. 이거는 명백한 물증 아닙니까? 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가족회사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이걸 이제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죽은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지난 총장입니다. 현 총장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들. 우린 가족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선관이라고 조선일보에서까지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딱지를 붙였더군요. 선관위를 마피아다라고 하더라고요. 마피아. 마피아도 그 마피아 조직 안에서는요. 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 가족적인 뭐가 있어요. 외부에서는 그게 이제 조직 폭력의 그냥 원조면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조직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만 그 안에서는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고요. 자, 가족회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족회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끄럽지도 않은 듯 노태하기는 떳떳하게 우리는 가족회사를 지향합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었죠. 자, 이게 말이죠. 우리 2030 젊은이들에게 알려지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와, 이건 중앙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수준까지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해 있죠. 감사 업무 부담 적고 승진 빠른 신의 직장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 자녀에게 직장을 대물림하고 있다. 바쁜 선거철에 무더기 휴직이 반복되고 있으면서 경력직 뽑으며 채용 비리가 쏟아지고 있다. 노태하기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족회사를 지향합니다. 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데도 아닌.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더 한다 그러면 또 홍장원 메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영장 쇼핑과 함께 이걸로 그냥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홍장원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걸 과연 우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명백한 탄핵 공작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의인 4명 혹은 3명이 나올 수도 있는 어쩌면 5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장원이 지금 어떤 짓을 했다. 박선현이가 어떤 짓을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박선현이는 긴급히 어떠거라 불을 꺼야 된다 싶어서 말이죠. 이걸 해명하느라고 난리 쳤는데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더욱더 부각시킨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박선현은 저거 제 글씨 아닙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낸 그 자기 글씨하고 똑같아 보니까 거의 같아. 눈으로 봐도 그냥 거의 똑같은 글씨야.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이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지렁이 기어가는 듯한 글씨가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런 메모가 탄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신의 주사위 노름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자, 이걸 믿으라는 것인지. 자, 우리 네티즌들 비롯해서 많은 어떤 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장원 메모가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다라는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면은요, 이 관련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초대형 이슈로 만드는 데 성공하느냐. 자,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이제 주렁이 글씨가 홍장원 메모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신혜식 씨가 이걸 이제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를 했고, 그걸 또 이 같은 글씨다, 동일인의 글씨다, 그 메모는 박선원의 글씨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것을 변희재의 미디어 워치가 또 특종 보도했죠.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조금씩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걸 갖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완벽하게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 공작이었다. 범죄입니다, 범죄. 엄청난 국가를 상대로 한 쿠데타나 다름없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검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이제 이렇게 이제 3종 트리오가 탄생한 겁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저 비리, 어마어마한 비리, 특히 채용 비리, 그리고 저 정치권과 결탁했다라는 저는 비리가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걸 갖고 이제 부정선거를 정면 타격하기 전에 저들의 기반을 일단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정선거는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주장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제도권 전체가. 그래서요, 일단 저거는 근데 통하거든요. 심지어 MBC라든가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도 그걸 갖고 중앙선관위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걸로 무장 해제를 일단 시켜놓고 부정선거를 그냥 일거에 이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자, 윤척 공수처 향해 수사 기록 목록조차 제공하네 비판. 너무도 편파 지금 상황이죠. 공수처 중앙지법의 윤 영장 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 이게 17건입니다. 중앙지법에서 16건 기각, 그리고 동부지법에서 한 건 기각되자 소위 이제 공수처 5 동훈에 동기가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가 그 당시에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있던 정계선이죠. 그 둘은요 같은 법원에서 근무도 오래 했더라고요. 너무도 잘하는 사이야. 그리고 거기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임금법 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좌익 카르텔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로 쪼로로 달려간 거죠. 자, 윤 대통령 영장 거짓 답변 논란 공수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실토하고 있죠. 자, 이거 이번에 공수처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동훈은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된다. 자, 정청래 법무, 김병주 국방, 박선원 국정원의 대한민국 이런 것이 이제 크게 뉴스가 되고 있죠. 사설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연습 회유한 특전사령관 정원, 이게 탄핵 공작이라는 게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태용, 홍장원, 박지원 또는 박선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 자, 홍장원, 박지원, 박선원, 김병주, 거기에 또 홍장원의 뭐 관련된 또 이야기 중에 뭐 한동훈도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일종의 이 공작 카르텔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덜쳐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홍장원 체포 명단 메모 종이만 4가지, 작성 장소도 정원도 다 다릅니다. 이게 완벽하게 지금 구라임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이거를 이게 이제 덜쳐내가지고 이걸 통해서 국민을 반전시키지 못하면은 이건 국민의힘 자체가 무능이다라고 봐야 되죠. 자, 사설 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 장소 모두 거짓이다. 진위 밝혀야 된다. 이거 언론까지도 대부분의 언론이 전부 이거는 거론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권영세, 홍장원, 곽종건, 민주당과 검은 커넥션 의심 합리적이다. 심지어는 쌍권도 이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힘을 보태고 있죠. 자, 이거면 충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진짜 빅이슈 3개가 좀 터졌잖아요. 윤상현, 홍장원 거짓말 사법농단, 민주당 개입 여부 철저히 조사하자. 사설 공시온다고 경솔하고 성급하게 나서더니 자,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다른 데도 아닌 박정훈 칼럼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 자,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저들의 약점을 갖고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딱 2가지 플러스 1, 3가지인데요. 자, 이거 이 홍장훈의 메모가 사실은 박선원의 메모고 탄핵 공작이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란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영장 쇼핑을 무려 17건이나 했다. 전대미문의 대사건이다. 자, 이걸로 공수처 해체를 외치면서 그 뒤에 있는 탄핵 카르텔, 탄핵 공작 카르텔을 이제 덜쳐내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 이 얼마나 거대한 이슈입니까? 자, 이런 걸로 뒤집어 엎지 못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차차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이 비선 소통, 이 핸드폰 등장. 그리고 선관위 내부가 가족 회사처럼 되어 있다는 것, 이건 카르텔이죠. 마피아죠. 이걸 통해서 이 10대, 20대, 30대들 그리고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대변수가 터졌다. 원래 이런 어떤 거대 이슈에 있어서는요, 국민의 뜻이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은 국민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다.
공분 상태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다. 이런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제가 세 가지 사건이 이제 이게 두드러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임계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폭발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